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 얘기하기 전에요. 네네. 오늘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방탄소년단 네, 주가.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 가장 핫 이슈고요. 예.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공모를 하는 첫날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예. 근데 그 시초가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공모가의 90%에서 200%. 예. 그러니까 14만 5천 원 기준으로 예. 10%가 떨어져도 되고 많게는 더블로 시초가가 돼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작은 일단 더블, 그러니까 200%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27만 원이 찍었고요. 예. 그 뒤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30%. 이걸 이제 따상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예. 따상을 갔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0%까지 예. 갔다가 이걸 다 까먹고요. 아, 현제 예.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지금 뭐 26만 원대, 마이너스 3%대에서 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에 했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뭐 100%, 90 몇 % 수익률을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장중에 이 빅히트의 물량을 받았던 투자자는 예. 정말 그야말로 상한가 꼭지에 받은 투자자는 지금 마이너스 30%가 넘는 예. 그런 또 손실을 기록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이 오늘 높인 가격에 오늘 들어간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느냐? 예. 뭐 항상 공모주가 지금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였는데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뭐 증권업계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높았던 공모가예요. 예. 이 시간에도 그때 얘기는 예. 했지만은 지금 13만 5천 원이라는 이 빅히트의 공모가 밴드는 이 공모가는 추정 밴드 중에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공모가 자체가 워낙 높았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뭐 따상, 그러니까 첫날 더블의 상한가에 또 상한가 가는 따상상 뭐 이런 열풍도 있었지만 이 보호예수,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부터는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급락 예. 내지는 폭락 가까이가 오는 것을 당장 SK 바이오팜은 6개월부터 됐죠. 카카오 예. 게임즈는 뭐 3개월부터 되고 이러니까 막 들어갈 건 아니구나. 이런. 예, 빅히트도 그렇다라고 해서 아마 상한가가 쳤을 때 공모주로 들어갔던 분들이 예. 상당수 털고 나오면서 이익 실현을 했다고 예, 보시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빅힌트도 봐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큰 손이죠.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것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접근하실 투자자들은 그 다 그 공시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 그거 기관들의 반드시 물량 풀리는 거 보셔야겠네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보호예수 끝나고 나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는 실질적으로 심각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가 이제 신뢰하는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지금 67주 연속 전세값이 계속 예. 오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7월 기준과 8월, 9월 이 석 달만 따지고 보면 거의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도 같은데요. 예. 최근에 그 한 사진이 뭐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어제도 뭐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댓글과 관심들이 모여졌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예.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가구 수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네. 90년대에 건설됐다라고 하는데 22평형을 이제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한 물량을 놓고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몇 시까지 와라라고 해서 봤더니 9명이 이제 줄을 섰다.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먼저 해서 제비 뽑기 순서를 정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줄 서서 뽑았다라는 저 사연도 있지만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 22평의 이 현재 전세가 2억 뭐 3천, 4천이라고 하고요. 예. 저 집은 이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5%밖에 못 올려서 2억 6천이라고 싸긴 하는데 쌌군요, 딴 데 비해서. 그런데 현재 저 아파트의 다른 22평형의 전세 거래를 봤더니 3억 5천에 예. 체결돼.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금 1억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거꾸로 모습이 얘기하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런 상황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긴 또 그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현재 아마 예. 세입자가 저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 드물죠. 워낙 지금 전세가 급등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렇게 어떤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요. 네. 지금 이사철 맞아서 더 그런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철이어서 워낙 수요가 공급을 예. 초과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뭐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전세 뭐 다 오르는 경우도 예.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이 가장 큰데 역시 이제 최근에 그 임대차 2법이죠. 왜냐하면 예.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부터니까요. 예.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 2+2 앞으로 4년간의 못 올린다. 못 올린다는 것 때문에 예. 그것이 선반영돼서 전체 이 전세가를 급등하고 있는 그렇게 요인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세법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어떤 정상화, 집값이 좀 안정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떤 해석입니까? 예, 이제 그 자체에도 좀 해석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전세가 급등해 버리면 집값이 떨어지려고 해도 밑에 이 전세가가 하방 경직성을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받쳐놓는 거죠, 집값을. 예. 더 못 떨어지게. 예, 더 못 떨어지게 예. 전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수도권 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깡통 전세라는 것은 전세가가 있고 집값이 있으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깡통 전세는 보통 언제 나오냐?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전세가 올라서 네. 깡통 전세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세가 매매가를 추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왜 그러느냐? 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사는 것이 세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집은 안 사더라도 이렇게 전세를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고. 예, 얻으려고 예.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세로 일단 살아보겠다는 분들도 계신 것 예. 같고요. 그런데 이 깡통 전세 왜 위험하냐면 마지막에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예. 실은 그 세입자 높은 전세가를 준 분들이 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라든가 또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반드시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것들을 꼭 이 세입자분들은 그럼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된다. 챙겨야 되겠군요. 예. 예. 그런데 일단 이 공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유사했던 사례가 지난 89년에서 90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 단위는 1년이었었고요. 예. 이제 그 1년을 2년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사안 때문에 89년에서 90년에 전세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예. 근데 91년에 뭐 전세가뿐만 아니라 집값이 확 잡혀버립니다. 예. 그것은 바로 왜 그랬느냐? 예. 바로 1991년, 90년, 91년이 신도시 일기에 대량 입주가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급이 나오면서 뭐 임대차 시장, 부동산 시장 다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런 임대차 3법을 통과한다든가 이런 거 부분을 했을 때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공급 부분을 예, 공급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타임 테이블을 좀 보면 신도시, 이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가 정말 빨리 해도 이 4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갭이 지금 굉장히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를 예. 미리 먼저 왜 예. 이걸 먼저 하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내년 여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갭이 순서를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해법 중에 하나가 뭐 표준 임대료를 예. 뭐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몇 평에 어느 지역에 몇 평의 임대료는 이걸로 평균값을 내자라는 표준 임대료 정책을 쓰려고 해도 예.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이 전월세 신고제를 1년 뒤에 할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뭐 전월세 신고제를 이렇게 뒤로 놔두고 임대차 입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상한제를 먼저 해버리니까 당국도 지금 뚜렷한 데이터를 지금 못 갖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런 전세난을 쓸 카드는 실은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은 꽤 뒤에 나오고 있고요. 예. 아마 이런 미스매치들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또 있을 것 같고. 예. 네, 일단은 그 표준 임대료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현재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카드는 하더라도 내년 여름 이후로 예. 전월세 신고제가 된 다음에 쓸 수가 있겠고요. 당국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뭐 실수요자들에게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뭐 이런 어떤 융통을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당국이 지금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은
올 연말 예.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또 예.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이 물량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급매물이 예. 쏟아질 것이고 그게 규모가 그것이 얼마나 숨통을 트일 것이다. 가령 지금 당국이 얘기하는 예. 것은 한 27만, 뭐 30만 가구가 나올 수 적은 양은 있다라고. 아니죠?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예. 지금 그 물량을 예. 누군가가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사든가 말아야 되든가 예. 하는데 글쎄요, 지금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이 물량 외에는 이것도 지금 이제 수도권 쪽인데 서울은 예.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물량들은 바로 또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건 유지된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물량이 과연 나오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매물을 던지는 거, 예. 그 양, 그 두 개 합쳐서 그것이 과연 정말로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예. 실은 그것이 마지막 남은 전세난의 해법의 하나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바로메터라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이제 향후 집값의 흐름은 이제 봐야겠지만요. 네. 많은 분들은 집값을 잡을 방법은 분명하다. 보유세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은 예. 이거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양도세라든가 취등록세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거래가 트이면서 예. 물량이 빠져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유세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근데 보유세 외에 우리는 양도세라는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보유세를 압도적으로 높이고 양도세 같은 걸 조정해야 된다. 이걸 그렇죠. 해법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선진영시도 큰 틀을 예.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보유세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양도세도 그렇죠. 풀어줄 거다 하고 취등록세 문제도 그걸 왜 못합니까? 근데 그런 근데 해법을 제시하는 다 이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중요 세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지금 뭐 2주택자부터는 8%, 그 이상은 뭐 14% 같은, 그러니까 싱가포르식 가장 센 취득세를 갖고 오고요. 예. 양도세는 또 우리는 선진영시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예. 보유세는 선진국보다는 턱없이 낮지만 이건 또 포기하지 못하니까 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다 쓰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했던 뭐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물이 나오고 그걸 누가 받아주고 예. 떨어지고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간과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